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락? 급락이 아니라 폭락. 주식시장 개미들의 용어로 떡락하고 있습니다. 뭐,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용산 대통령실 난리 났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속으로 지금 꽤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월요일 날 발표된 이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2주 동안에, 불과 2주 동안에 지지율이 12.2%포인트가 슉 떨어졌습니다. 12.2%포인트. 단기간 내에 이 정도 떨어진다는 것은 거의 자유낙하, 수직낙하 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겁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어,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긍정이 2주 전에 63.3이었는데 이제 막 나온 여론조사는 51.1, 40%대가 코앞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기업들이 그렇게 읍소하고 있는 개발 유예 기간을 좀 달라고 하는 노란봉투법, 뭐 상법 투가 개정안 이런 것들 밀어붙이면 8월 임시국회 내일 모레 열리잖아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데요. 그 앞에 이제 일본 거쳐서 미국에 갔다 오는데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면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 평가가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블 스코어로 앞서 있었거든요. 오랜 동안. 그런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민주당 39.9,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국민의힘 36.7, 오차 범위 이내로 딱 좁혀졌습니다. 이것은 뭐 분석 여러분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조국 사면, 조국 사면, 조국 사면이 이 엄청난 국정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 이것을 떡락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를 할 때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대주주를 지금까지는 한 종목을 5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를 해서 양도세를 매겼는데 이제 그것을 10억으로 낮추겠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요동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지율도 힘께 빠져나가고 있다. 주식 양도세는 민주당이 강력한 지지 기반이라고 했던 40, 50 세대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고 조국 사면은 20, 30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감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구속 수감,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 수감하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그런 일을 지금 이재명 정권의 특검이 그것을 자행을 하면서 지지율 급락하고 바로 연결이 된 것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부부를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목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중도층 또는 등 돌렸던 보수층,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에 점수를 좀 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서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국무회의를 가졌다는데요. 언론에게 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뭔가를 힘을 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이 고의적으로 왜곡을 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 고의적이고 무엇이 단순 실수냐? 이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팔자로 준 사람이 하겠죠. 정권이 하겠죠. 힘 있는 자가 하겠죠. 집권당이 하겠죠. 그러면 언론사가 뉴스를 내보낼 때 스스로 크로스 체크도 하고 자체 검증도 하고 더 2차, 3차 취재도 하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또는 시간 단위로 보도를 해야 되는 언론의 속성상 100% 완벽하지 못한 뉴스가 나갈 때가 꽤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일일이 찾아가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이제 보도하지 말아야죠.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며칠 지나서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보고 읊어대는 수밖에 없게 되는 정부의 장관, 기관장, 공공기관장의 마지막 결재 도장이 찍힌 보도 자료만 그냥 앵무새처럼 이제 읊어대는 참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 얼마나 또 이거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간 무리가 가는 그런 절차까지도 감수하면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징벌적 이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5배도 약하다.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성남시장 때부터 이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많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악의적인 기사? 그거는 손바닥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악의적이네. 이렇게 보면 비판적인 기사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집권 세력을 건강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헛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이 철저적 감시를 하고 그러다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언론이 내고 이제 이런 것을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이 비판적인 기사가 비판을 당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기사가 되는 겁니다. 음,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징벌적 손해배상을 뭐 법안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지금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지금 발족돼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여기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일부 언론은 지금까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해왔다. 악의적이냐 아니냐를 자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언론개혁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부를 감시, 견제,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존재 이유가. 그런데 그 비판을 받는 정부가 언론을 개혁한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둑놈이 경찰제도 개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고양이가 생선 가게의 구조를 바꾸겠다 하는 거랑 그겁니다. 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언론사도 지금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경쟁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와 시청자를 뭐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시제목 달고 뭐 선정적인 기사 달고 그거는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쭉 그 일부에 해당되는 거고 사실은 새롭게 변모하는 인터넷 시대, SNS 시대, 일일 미디어 시대, 첨단 플랫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 그 사이트 이런 그 정말 하고 일어나면 몇 개씩 생기는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휴대폰으로 전 국민이 기자예요. 어디 가서든지 새로운 현상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찍고 그걸 자기 인터넷 공간에 퍼뜨리고 로 언론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이른바 기존의 언론기관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까딱하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조중동 말할 것도 없고 한겨레 경향신문 말할 것도 없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정부가 언론 개혁을 한다면서 정부가 언론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 자의적인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잣대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악의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 압박을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정부가 광고를 합니다. 그 액수가 꽤 됩니다. 1조 수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방송, 신문, 출판물, 인터넷, SNS, 유튜브 뭐 곳곳에다가 그 정부 광고료가 이제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주고 이쁜 놈 주고 미운 놈은 뺏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우리나라 신문 중에서 가장 큰 빅4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사가 있는데 이 신문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네 신문은 자매 방송사를 갖고 있습니다. 동편, TV조선, JTBC, 채널A, MBN. 근데 이 동편 방송사는 정부가 목숨줄을 쥐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와 방통위를 통해서 정부가 재승인에 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종편에 대한 재승인권을 지렛대 삼아서 그 관련 자매 신문사들에게 간접적인 그러나 매우 큰 치명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 등을 해주는 대가로 800억 원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 관저의 스크린 골프장이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공사로 들어섰고 2억 원에 가까운 공사비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현대건설이 영빈관 신축공사 계약을 대가로 이런 공사 비용을 대신 떠 안았다면 뇌물 공여 소지가 짙어진다. 한겨레가 복수의 관저공사 관계자 취재 내용을 종합 분석해 보니 현대건설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대통령 경호처한테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지상 3, 4층, 지하 3, 4층 규모의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이 고감도까지 준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국회의 예비비 승인이 쉽지 않아서 중단이 됐다. 이런 보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